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마샬 힉스의 법칙이라 해서 원래 이제 노동경제학에선 되게 유명한 건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탄력성 측면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노동 수요의 가격은 임금이죠. 임금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요렇게. 이게 인제 생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Q를 만드는 요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자, 임금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요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언제 이렇게 민감하게 크게 감소하는가? 요 경우가 우리가 인제 탄력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 탄력성이 크다 요렇게 보는데 언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동 수요가 파생 수요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 영향을 받고 다른 생산 요소와의 관계 그리고 뭐 시간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본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 효과는 자, 1번 볼까요? 자본 가격이 R이라고 할게요. R이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R이 하락하면 대체 효과는 K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K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노동을 줄이겠지. 요게 대체 효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이 감소한다. 요렇게 감소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크게 감소하냐 뭐 고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감소한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약간 난이도가 좀 쉽죠?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여러분 제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인건비가 올라간다 할게요. 노동의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 자, 요게 중요한 건데 살짝 그림을 볼게요. 요게 시장에서의 P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Q 요렇게 되는데 이때 거기 가만히 보면 한계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요걸로 합시다. 이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때 돌고 돌아 가지고 생산물에 대한 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때 생산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자, 다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크면 얘가 크게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요거 잘 보세요. 가격 인상에 대한 피해 상승에 대한 상승에 따른 수요량 감소가 Q의 감소가 엄청나게 커진다고요. 감소가 커져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커지면 이게 파생 수요 성격을 지니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요의 요거 가격 탄력성이 크게 되면 요거 얘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크게 감소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도 크게 감소하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예요. 자, 뭐 요 정도 보시고요. 2번은 맞고 3번. 자, 3번은요. 단기보다 장기의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비용이 한계 비용이 올라가게 돼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노동을 줄이긴 하는데 이렇게 크게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기에는 이렇게 크게 줄이지 못하는데 장기에는 아니 생산 시설 용량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Q가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크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 4번은 뭐냐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기술적인 대체 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5번에 대한 얘기고 자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여러분 임금이 상승한다 해 볼게요. 상승했어. 근데 기업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L 대신에 기업에서는 K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투입. 이 대체 효과죠. 근데 자본의 공급이 탄력적이면 자본을 늘려도 자본의 임대료가 별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대체를 마음껏 하려고 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K에 대해서 투입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K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로. 자, 그럼 K가 몸값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K의 몸값인 가격인 R이 올라가 버려. 아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임금이 올라가서 노동을 피하고 K로 쓰려고 했는데 K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가게 되니까 기업은 노동 대신 K로 대체하려는 실익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겠지. 대체하려고 하는 실익, 이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K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대체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만약에 비탄력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K에 대한 가격도 크게 올라가요. 근데 자본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K를 투입하려고 할 때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K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K의 뭐라고 할까? 투입 여력이라고 할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력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고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제 5 번은 어렵지 않은 거죠.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대체 탄력성이죠. 대체 탄력성. 얘가 클수록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아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면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에 가까운 거잖아. 그래서 크면 클수록 대체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용이해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1번 찾을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